예,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지구의 허성호 의원이고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 대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 지금 아침에 갑자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출발이 늦게 됐고 오면서 그 고속도로 지진까지 좀 늦었는데요. 마침 늦지 않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무역을 수출을 해외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10가지 정도 이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려웠던 점을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간략하게 제 소개하고 중남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중남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고요. 그 선전국 6개 국가에서 한 10개 사례를 뽑았는데요. 거기다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그 사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 경력은 전자통신, 모듈, 휴대폰 이런 전자 쪽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22년 정도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터치스크린 하던 회사나 또는 휴대폰, 펜텍 같은 회사에 좀 있었고요.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미주를 담당을 했지만 사실 이 중남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한 2, 3년 정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 충남에서 활동 사항은 GTAP이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제 학교, 각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돼서 무역 인력을 양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도 또는 같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랑 한남대랑 주충이 돼서 실무적인 부분들 지원하고요. 기타 이 천안, 충남 기지에서는 남서울대랑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 바이오 소재 지원 마케팅 지원단이 있는데 한남대 산학년 소속이고요. 이쪽에 대해서 한 6개 업체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역협회에서 지원하는 상사 협의회나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 지원하는 엑스포 클럽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미국을 위주로 해외 영업 활동을 많이 했고요. 계기가 돼서 브라질에 완제품 수출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 중남미를 계속적으로 인볼브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들하고 상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구글, 대만한테 인수는 됐습니다만, 노키아, 일본 지역에서는 소니 모바일이나 교세라, 그리고 대만에 있는 인가공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폭스콘 유명하죠. 굉장히 좀 힘든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컴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소재되어 있는 이 셀레스티카 인가공 업체랑 많은 딜을 하고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97년도에 통신기기,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저죠. 삐삐라고 하는데 무전기를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 그거를 발판을 해서 모토로라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하고 어떤 ODM 파트너, ODM 영업을 한 8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가장 대국이고 또한 거점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회를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해서 현지 법인이 필요했고, 또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완제품 수출이 세금 때문에 거의 수입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임가공 업체에서 셀레스티카라는 임자공 업체 외주를 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격적으로 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제성 분석 TFA 리더로서 한 1년 있었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기존에는 에이전트랑 영업을 했었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에이전트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현지의 어떤 커스터머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기타 멕시코 자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으로 물건을 보내서 멕시코로 내려보는 형태였었는데, 나프타를 넣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SKD 부품을 한 12개 정도만 띄어서 SKD를 하면은 관세 혜택이 있어가지고 이거 판매 법인을 별도로 차리면서 단순 조립 공장 설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도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서 시작하다가 오히려 에이전트의 프로포절로 연락사무소를 생겨가지고 하면은 설립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연락사무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연계 수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ROL에는 레스트 오브 라틴 아메리카인데 기타 베네수엘라, 칠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판매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지구 끝에 있고 가장 멀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낮과 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업무하기는 아무리 지금 이메일이 발달됐고 스카이프나 폰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서 항상 그 정치가 불안하고 이 부패 지수가 높다. 그 치안, 뭐 범죄 요인이 많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멕시코나 이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사실 경험을 출장 중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좀 그 위협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사실 그 안전한 국가는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듣고 그러기 때문에 좀 두렵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국가나 사실 중국도 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그 선입관적으로는 뭐 게으르고 그 좀 미개하다 이렇지만 사실 그 원주민들을 잘못 보고 그런 거고 사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사교성이 강하고 또 이런 친구에 대한 개념이 그 중국 이상으로 이렇게 좀 끈끈하다고 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나 이런 그 일부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럽풍 스페인 유럽풍 단일 문화고요. 그 브라질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그러는데 그 스페니쉬로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학부에서 한 2학기 배우긴 했지만 그 안달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고요. 그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 국민학교 때인가요? 이 흑백 만화 시절에 그 스피드 곤잘레스라는 이 쥐가 주인공이 만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불렀던 게 그 안달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일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국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종교 역시 그 카톨릭이 80% 90%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인구 증가세, 사실은 그 낙태나 이런 것들을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또한 그 최근에 굉장히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그 제품 아이템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 결론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지화는 그 필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그 현지 그 전문가 이런 업체들 그 민간 그런 단체들의 그 협조 없이는 사실 중남미 시장을 그 많은 국가들을 그 사실 그 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 문제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특히 뭐 중국어나 일본어는 요즘 수요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배우지만 사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그 학생들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외환 문제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그 뭐 정치적으로 변화되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도 있고요. 가끔가다 칠레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그 진입 장벽이 많으면은 일단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들이나 그 같은 그 내수 기업들을 그 프로텍트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면은 그 굉장히 그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그 인근 국가로 들어가야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겠습니다. 6개 국가를 선정한 것 중에 그 역시 그 대국, 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들 그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대국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굉장히 강하고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출장 중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9.12 사태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얼굴 인식, 지문, 얼굴 사진, 지문 이런 걸 하는데 그 브라질 공항에서는 한 줄을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들만 그 얼굴을 찍고 미국 사람만 지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먼저 통과되고 이쪽이 뭐 스튜디오스든 아니면 뭐 그쪽 그 외교관이든지 간에 한 줄만 만들어 놓고 얼굴 찍고 지문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국시켜주는 걸 보고 그 크게 소리는 안 치지만 어떤 반민은 아니고요.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자기의 의식 이런 것들은 찾겠다 이런 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그 본인이 이제 중남미 동남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랑 같이 취급해야지 말라. 본인은 이제 포르투갈을 사용하고 그 포르투갈 쪽이기 때문에 그 좀 특별하게 좀 대우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그냥 저희들이 그 잘 존중해주면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하면 굉장히 그 친해지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대국 기질들이 이 브라질 말고 멕시코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요즘 제일 중요한 국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되고요. 뭐 전진기들이 대부분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전자나 이런 자동차 이런 쪽 부분에서는. 그리고 멕시코 역시도 그 본인들은 이제 북미에 붙은 나라지 중남미가 아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국경을 넘는 이런 거는 자기네가 자기네 국가를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그 보기와는 이런 거는 달리 상당히 그 자존심이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고 변동 좀 심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인구도 많고 좀 이게 안정적인 그런 국가로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국가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이나 어떤 품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그 10여 년 전에는 그쪽이 중남미에서 그 대기업 그 주재원 그 체류 1순위가 이 아르헨티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IMF가 외환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는 자유롭고 그 안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그 사생활 보장되고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하고 나머지는 베네수엘라는 사실 좀 두려운 국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거가 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뭐 사유지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하기가 쉽지 않았던 국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조금 어수룩하게 있다가 뭐한 2, 300불 사기당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 쉽지 않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 저희랑은 FTA를 할 정도로 이제 개방을 선포를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오픈돼 있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페루 같은 경우는 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인구가 뭐 1억 7천, 2억 9천에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만은 그 1년당 GDP 같은 경우는 그 칠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를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 2만 불 수준을 넘는 그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량 판매나 대량 수요가 있지는 않더라도 여기 집중적으로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질 국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럼 다음 장의 사례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 멕시코에서는 그 P사,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완제품에서 그 SKD 조립 공장을 세울 때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른 회사의 어떤 자문이 의뢰에 들어왔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타제로 변경될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실패 사례 중에 하나고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이제 세 가지 사례 중에서는 그 역시 브라질은 이제 완제품 수요 어려워서 그 CKD 컴플릿 넉다운 자재 400개를 다 풀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물류 그런 사업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는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브라질의 그 상파울루 그 도시가스공사의 그 소량이 남아 납품을 입찰에 낙찰돼서 납품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래 조건,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거래 조건들이 굉장히 그 저희가 항상 자문을 받는 FOB 코리아나 CIF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보다는 DA를 요구하거나 뭐 DDP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D를 많이 놓치곤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하나 실었고요. 아르헨티나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현지 사무소 설립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2012년부터 이 수입 신고제가 실시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겪었던 그런 사례를 하나 발췌했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천재지변 원래 그 8.8도의 그 강진이 그 2010년에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여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보세 청구가 좀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페루는 그 요즘 한류 바람 때문에 그 모 업체가 지금 진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페루 진출하는 그 요식업체의 사례를 들었고요. 베네수엘라는 그 환율 통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사례, 그건 결국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실패 사례들을 해서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가 가기가 어렵고 웬만한 큰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2, 3주 한 달이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카고로 가서 마이애미로 이동을 했죠. 마이애미에 보통 중남미 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미리 한 다음에 각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맨 끝에 이제 상파울루를 찍고서 그 다음에 이제 카라카스 베네수엘에 간 다음에 멕시코 시티 또는 티와나 공장에 따라서 치와나라는 공장까지도 가봤지만은 어쨌든 멕시코로 해서 LA 렉스에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 꼭 했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피곤하고 같이 갔던 담당 팀원들도 코피를 흘릴 정도로 비행기 갈아탈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진출 사례입니다. 무선 통신 기기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중남미 교두보를 뚫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브라질은 꽉 잠겨 있었고 맨 끝에 잠겨 있었고 접근이 용이한 게 그래도 그나마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였고요.
마침 그 대기업 출신의 그 주재원 출신들이 몇 명이 한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오퍼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완제품 자체가 좀 파기가 어려웠고요. 그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그 포장만 뉴욕이나 플로리다 포장만 진행을 하고서 나프타 그 효력을 믿고서 이제 멕시코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효력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에이전트나 이런 쪽의 역할이 그 고객에서를 분명히 그 리퀘어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저희가 이제 사업자, 그 당시엔 텔셀이나 이런 그 사업자들이었는데 직접 그 진출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서 진행을 했던 게 그 SKD 조립 라인은 우선 멕시코 시티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멕시코 시티 자체는 그렇게 큰 그 특혜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 TF 조직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무소를 개설하고 조립 라인이기 때문에 SKD는 상당히 단출합니다. 그리고서 본사에서는 그 기술 인원, 기타 재무 인원을 파견하고 대부분은 이제 현지 채용 인원들을 했고요. 진짜 필수적으로 그 현지 그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4개월 만에 셋업을 해서 한 1년 안에 그쪽 사업자랑 그 굉장히 좋은 관계가, 또 마케팅도 서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까지 형성돼서 마켓 쉐어를 그 연도별로는 8% 간 적이 있었고요. 그 히트 모델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래도 거의 한 30-4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인접 국가를 수출할 수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또 서로 또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멕시코에 생산된 물건을 아르헨티나 그 저희 영업소에 직접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멕시코에 또 어려웠던 사안이고요. 이거는 어떤 부자재 성격입니다. 그 제전 처리 금속 파이프라고 하고, 이쪽에서 본사보다 그 샌디에고의 그 2인 지사를 운영하면서 그 고객사가 티와나에 있습니다. 그 LA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티와나 공장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약 한 50개 품목 중에서 한 품목이 걸렸습니다. 저게 그전에는 통관이 되다가 작년 2014년 하반기에 이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유를 알 수 없이 그 밀리터리 서티피케이션 걸 받아야 되면서 코타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대응을 그쪽 직원이 했었고요. 그 직원이 사실은 전에 직장에 있던 그 팀원이었었는데 지금 그 주전으로 가 있고요. 출퇴근하면서 다니는데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거한 것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본사 쪽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거가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의 포기 결정을 해서 그 담당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그 멕시코 시티의 그 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코트라 무역관을 연계해서 지금 이 컨설팅 브로커 업체를 찾아서 지금 그 액션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분기마다 쿼터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 이번 쿼터는 놓쳤고 2, 4분기 때 한번 어떤 진척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아마 그 중남미 어떤 전형적으로 갑자기 그 규제가 생긴다든지 명확한 그 얘기 없이 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그 관계 또는 전문가 이런 거 도움 없이는 사실 굉장히 그 회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쪽에 매출 비중이 작은 품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고객사 자체도 2.5배나 되는 그 가격을 그냥 이 정도 부자재를 그냥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경우인데, 좀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고요. 아마 2, 4분기에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브라질 그 자가 공장 그 설립건입니다. 역시 현지 판매의 중요성, 그 현지 영업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됐었고요. 이건 기존 에이전트가 있었고 굉장히 잘해줬고요. 에이전트랑 협의를 해서 일단은 2차 단계에서는 외주업체에 CKD 전자재를 보내서 거기서 외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셀레스티카, 플렉스트로닉, 브라이트포인트 이런 그 회사들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품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이 품질에 대해서 제조하던가 서로가 이렇게 싸우듯이 싸워야 되고, 또한 이제 비용도 달란드려 줘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 갔다 또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 브라질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회사가 한둘이냐, 이런 좀 배타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실제로 그 사업자를 고객을 접근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시 그 자가 공장을 그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쪽에서 한 1년간 그 TF에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이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피처폰이지만 그 당시에 그 가격이 한 60불, 비싼 건 한 150불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 경제성 분석할 때 한 250억에서 200억 정도를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의사 결정을 바꾸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 이후에는 이제 다시 공장장이 이제 공장 설립을 다시 진행하면서 오래 걸렸는데, 결국 사업자가 이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거는 공장까지 지었구나. 외주고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더 그 쉐어를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 아르헨티나가 다시 나오는데요. 그 아르헨티나하고 또 브라질하고도 이제 그 협약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물류 구조나 이런 거로 봐서 브라질에서 생산해서 보는 게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 브라질 공장이 그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좀 더 물류 비용을 더 내고 이제 보냈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기관 가스 공사였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직접 겪은 사례가 아니라 이제 그 맨 끝에 이제 자문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 풀린 사건인데,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어떤 참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그 굉장히 그 어학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그 모든 기술 스펙이 영어도 아니고 이제 서바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르투갈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됐고, 필요한 그 인증이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한 8개월 이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이었는데 그 스페인 쪽에서 이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의 대주주 형태예요. 경영권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 접촉정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기업이 좀 작았죠. 작아가지고 이제 그런 뭐 브라질이나 스페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두 차례 이상 미팅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그 인풋이 가니까 굉장히 빠른 그 의사결정으로서 이제 납품을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르헨티나 그 가스공사까지도 추가 오더를 해서 납품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하고 이쪽 남미 쪽을 같이 뛰기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의지를 보여줘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통과한 좀 에러 실패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 대금 결제 문제가 항상 됐고, 이 회사는 그 지사 연락사무소가 브라질에 있음에도 지사 쪽에서는 그 좀 안 하려고 또 했던 것이었고요. 여러 가지 뭐 통관 문제가 예상된다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본사에서 이제 RFQ를 검토해서 본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사에 진행해서 이제 그 거래 조건이 거의 뭐 외상을 요구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CIF를 했고요. 그래서 CIF에서 이제 누락되고 그에 그 큰 종합상사가 들어가서 이제 DDP로 통관 관세까지 다 물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그게 그 통관 문제가 돼가지고 이 결제 조건이 또 DDP다 보니까 아주 큰 손실을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이고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 고객의 그 거래 조건을 안 받아주면 안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뭐 FOB 코리아 인천, FOB 코리아, CIF를 이렇게 주구장창 주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기네 규정 자체가 네트 45일, 네트 60일 또는 뭐 DDP 이런 조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판단을 잘하고 가격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외상으로 중남미나 이런 데는 그 회사 규모가 좀 됐기 때문에 뭐 보험도 들을 필요도 없이 하고서 이제 외상 한 60일 정도로 거래를 했었고, 그런 자기네 자기네 그 규정 때문에 없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좀 안 좋은 경우였었고요. 뭐 이쪽은 보면은 좀 휴가 때면은 이쪽 국가에서는 담당자들이 휴가 전에 미리 도래된 거 안 걸 미리 송금을 하고 가는 그런 좋은 사례도 예전에는 좀 있었고요. 뭐라고 그래요? 좀 인간적으로 좀 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에이전트, 굉장히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서 사무소까지 했고요. 저희가 그 사무소에서 그 에이전트를 별도 급여까지 지불하면서 수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지역이 인구도 적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익이 남고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던 것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그쪽 에이전트가 이제 다시 연결해서 칠레, 볼리비아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공산품에 이런 게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교두보 쪽으로서 이제 에이전트를 시작하겠지만 사무소 하나 1인 사무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고요. 사실 지사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관심이 있을 때는 몇 개 국가를 이렇게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좀 참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이 사전 수입 신고제가 2012년 아마도 2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LED 조명 기구, LED는 참 수출하기도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이쪽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이렇게 가려다가 그 사전 수입 허가제에 그냥 막혀가지고 그 결국 재고로 남게 되어 있던 거고요. 거기 그쪽에 있던 그 에이전트 고객도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결정을 한 상이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없고요. 항상 이게 공용으로 좀 다행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기도 한데 항상 중남미 그 국가를 선정하고 인접 국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후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나마 좀 백업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언어는 다 스페니쉬를 통하고 그런 부분, 그 문화도 동질성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뭐 에이전트가 암시장에서 돈을 환전했어도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묶여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예, 칠레는 그냥 그때 지진 때문에 한번 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당한 건 아니라 저희 그 의뢰업체가 당한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항구가 이 키케 보세구역인데 이쪽에서 가서 다시 또 이쪽 파라과이나 이런 볼리비아 쪽 넘어가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잠겨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고 비용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쉿백 하냐. 쉿백은 그 비용 때문에 대수논 상황이고요. 그래서 묶여서 굉장한 애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케아 보세구역이 아니라 급할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물류 이런 거점들도 중남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페루는 지금 좀 오래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데요. 사실 중국의 진출을 올해 하반기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중국은 너무 늦게 들어갔다. 사실은 이미 중국 동남아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잠재적인 시장을 중남미로 보는데 제일 큰 브라질이나 멕시코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다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시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검토 단계인데 그나마 이 수요는 많지 않더라도 이 닭 소비가 또 중남미 제1위라고 그럽니다.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빼놓고 멕시코 이 밑에 쪽에서는 닭을 굉장히 좋아하죠. 엘포요로코라고 크레이지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선정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중남미에서는 한류가 사실 브라질도 굉장히 한류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멕시코도 그렇고 있는데 이 페루 역시도 그렇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상업 매출, 경제 성장률 당연히 페루가 높습니다만은 상업 매출 전망이 높아서 지금 현재 컨설팅 쪽을 지금 세 업체 중에서 함을 하면서 진행 중인 거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전자에 좀 올인돼 있고 기타 어떤 상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돼 있는데 저희 콘텐츠 또는 어떤 요식 업체들도 한 번쯤은 이 중남미 시장에 좀 동떨어진 시장이지만 한번 좀 들어가는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바베큐 치킨이나 커피 체인점들은 사실 멕시코나 브라질에 들어가 있고 잘 되나 안 되나 봐서 이런 쪽에 페루나 칠레 쪽을 이렇게 한 해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안 보고 직접 타겟 국가를 선정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환 문제였고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버를 하는 업체였었고요. 이 부분이 아까랑 그거랑도 좀 헷갈렸었는데 이쪽도 환율 규제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아르헨티나 좀 제가 헷갈렸습니다. 환율 규제 때문에 송금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베네수엘라가 아마 제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떤 지표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정책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이지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플로리다 이쪽에서 많이 인카리가 올 겁니다. 사실은 플로리다가 거점이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거점이고 여기서 수출입을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대부분이 혼혈 계통이고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는 가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데 대해서는 다
그 아는 관계고 다 친척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해서 다 그 문화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만큼의 그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그쪽에 그 커미션이나 에이전트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고요. 베네수엘라는 좀 어려운 국가고 반드시 통해서 확실하게 통해서 그 결제 조건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예, 한 10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역이 멀고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선정을 몇 국을 해서 꼭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 아이템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정해가지고 한번 순회를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반드시 그 현지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포텐셜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 성장 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 처음이 어렵고 들어가면 굉장히 그 친구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제가 너무 속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관계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멀어서 자주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 지자체나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수출 상담에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심 갖고서 어떤 수출 상담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조인하면은 아주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끔 이용합니다. 저도 이제 세부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일부는 모르는 부분에는 있을 때는 제가 두 번째 닥터 트레이드 닥터라고 이제 코트라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어떤 질문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올리죠. 안 올리고 에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늦고요. 어떤 때는 좀 답이 좀 불충분하게 오는 게 있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한 번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쪽에 연락처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처음엔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그래서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컨설팅이 뭐 법률, 세무, 기타 뭐 어떤 마케팅 이런 것까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요거는 그냥 중남미 쪽만 뽑아놓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즈벡이나 이런 뭐 베트남 뭐 설립 절차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코트라 첫 코트라 무역관에서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고요. 무역관마다 다 있고 다 보실 수 있고요. 공개된 이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은 최소한 이틀 안에 다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대충 어디서 찾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럼 요거는 뭐 많이 사용 않지만 들어가면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투자나 또 아니면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맨 마지막으로 드려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